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예,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놓쳤네요. 검사 내전의 저자로 알려진 김웅 전 부장검사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신데요. 새로운 보수당에 입당을 했죠. 사표를 던질 때도 정부의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사표를 던졌는데 의외로 정치권에 지금 투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밝힌 게 사기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 좀 과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고 최근에 법무부하고 검찰의 갈등 상황 이런 부분들도 좀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김웅 전 부장검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김웅 전 검사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변호사님? 아니, 아직 변호사 등록은 아직 안 했어요? 예. 그래도 어차피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그러면은 김웅 예비 후보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김웅 씨. 김웅 전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여러 번 하시고 말씀들을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신 분들은 많겠지만은 새로운 보수당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새로운 보수당을 선택한 이유가 좀 간단하게나마 좀 밝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제의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문자 메시지 받았다고 어제 인터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자유한국당한테 좀 누를 끼친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당에 계신 분한테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이 문자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자유한국당에서 네가 해봐라 이렇겠죠 뭘. 아니 그래도 저희 법률가는 공식적 그러시군요. 따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좀 누를 끼친 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일단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 쪽에 첫 번째 좀 반성하는 보수라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보수가 그동안 좀 잘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반성이라는 그 강령에도 보면 반성이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국회를 좀 다니면서 의원님들 많이 만나 뵀는데 저희 당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좀 기백이 좀 있으십니다. 물론 소수당이긴 해도. 새로운 보수당 벌써 저희 당이 되셨군요. 저 공식적으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기왕 시작을 할 거면 생각이 맞고 반성하는 보수라는 제 가치관하고도 맞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검사 시절에는 정치적인 지향이라는 게 그렇게 궁금해할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정치를 선택하셨으니까 원래 보수라는 이념적인 지향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쪽 당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아 보여서 들어가신 거예요? 일단은 저는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고 특히 검찰에 있었을 때는 어떤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개인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시민으로서. 진짜 제가 주로 책을 보고 좋아하는 건 예를 들어서 하예크 책이랄지 이런 쪽이라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알겠습니다. 그 정치적인 지향을 평소에는 본인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정리가 됐습니까? 어제 제가 인터뷰 들으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공직자 사퇴 시한이 사퇴 시한 이후에 이제 사퇴한 걸로 되는 게 아니냐 혹시. 그래서 이번 총선에 못 나오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어제 그거 확인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 확인 못 해보셨군요 아직. 일단 법무부 쪽에 그게 그러니까 사직서가 접수가 언제 됐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때 저희 법무연수원에서 제가 마지막 사직했을 때 그 담당자가 15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5일이면 문제 없죠. 16일까지 사퇴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예. 그건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혹시 못 나오게 되실까 봐 이렇게 떠들썩하게 나왔는데 갑자기 나중에 이거 접수가 안 됐으니까 못 나온다 이러면은 이상해지잖아요. 그것도 참 재밌는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보는 사람은 재밌지만 자, 그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검사를 사퇴하고 직행을 한 겁니다. 바로 맞습니다. 며칠 안 걸렸어요. 한 달이 채 안 걸렸는데 저희들끼리는 이제 기자하다가 바로 그 정치권으로 간 사람들을 엄청 좀 속으로는 많이 욕하거든요. 공식적으로 비난을 할 때도 있고요. 비판을 할 때도.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그 전에 썼던 바로 며칠 전에 썼던 기사는 그때 정치적인 지향이 있었던 거냐 혹시 누구를 특별히 잘해주려고 못해주려고 썼던 거 아니냐 의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김웅 검사님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비판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동안 되게 좀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 법률가들이나 특히 변호사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이제 저같이 그냥 일반 형사부 검사 같으면 퇴직하고 나서 이제 한 2-3달이나 6개월 최장 6개월 정도가 가장 영업이 잘 되는 시기입니다. 전관. 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법률가들이라면 오히려 단 하루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바로 정치에 뛰어들면 저 사람은 정말 진심이구나라고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저거 권력기관에서 나와서 바로 권력으로 들어가는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한 2-3달이라도. 2-3달은 사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까? 몇 년 하시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수진 판사님 이제 판사 그만두고 바로 이제 정치권으로 직행을 했고 이탄희 판사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결이 다르죠. 그렇죠. 결이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그 이수진 판사라든가 김웅 검사님 이게 두 분 다 직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사법부나 이제 검찰에서. 그 똑같이 좀 이런 것들은 약간 경향성을 좀 띠는 거 아니냐. 최근에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 앞으로 후배 검사들, 후배 판사들은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해도 되는 거구나.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일단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사 자체를 선출을 합니다. 그렇죠. 선거로 뽑습니다. 검사도 검사도 그렇게 뽑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수진 판사님은 어떤 분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만약에 판사로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던지 간에 직업적인 양심과 개인의 그 정치적 소신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탄희 그 전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고객 활동을 하고 오셨지만 어차피 그 비판에서는 별로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법조인이 너무 과잉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법조인이 만약에 정치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면 그게 정말 심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더 위험한 건 현직에 있으면서 어떤 정치적인 그 성향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둘 다 위험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 추미애 장관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갈게요. 사표 던지시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검찰 개혁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사태 변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아미스타도냐 여기가. 검찰 개혁 한 대 놓고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사기다 이거는.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뭐가 사기라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힘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힘을 빼자는 게 취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뭐가 사기입니까 지금?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예.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끝내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그게 수사권 그렇죠. 기소권 분리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늘 통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그리고 수사 기관은 좀 분리를 시켜야 된다. 네. 이게 결국 검찰 개혁 그다음에 형사사법 개혁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안들 보면은 검찰이 사실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범위는 어느 정도 제한됐지만 결국 검사가 지금까지 직접 수사해왔던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오히려 검사가 수사를 하는 건 지금까지 보면 아무도 통제를 못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통제를 못했으니까 경찰 수사도 통제를 하지 말라. 이게 지금 결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 그 조국 전 그 장관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나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게 느닷없이 또 다시 검찰이 왜 수사를 하느냐라는 방향으로 즉 일종의 어떤 그 조국 수사에 대한 어떤 반대 프레임으로 또 돌아가 버리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갈짓자 행보냐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은 사법통제기관으로 갈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냥 검사 너는 일정 부분에서 직접 수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그게 직접 수사하면 안 돼. 그리고 뭐 형사부 강화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형사부를 강화한다는 건 뭐냐면 형사부는 주심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주심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호루라기를 불 수 있는 권한을 뺏어놓고 그냥 주심 숫자를 2-3명 늘린다고 해서 그게 강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수사에 대한 통제가 예. 경찰에 대한 통제는 기본적으로는 기소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기소되는 사건보다 불기소되는 사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체 그 사건 중에 보면은 인지 사건도 많지만 고소 고발 사건도 꽤 많습니다. 네. 실제로 기소가 전혀 되지 않고 끝나버리는 사건들 중에 보면은 인권 침해나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책에 보면은 그 중에 보통 검사 내전. 예, 검사 네. 내전이라는 책을 보면 그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구속을 시킨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대부분 그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왔던 사건들입니다. 그거를 검사가 내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몇 달씩 수사를 해서 결국 그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런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건 시장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각 로펌들 같은 데서 형사팀을 되게 강화시키고 경찰팀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를 그 분야의 변호사 숫자를 늘린다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게 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검찰 주변에만 다 이렇게 시장이 컸잖아요. 네. 그 시장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적어도. 나눠진다 그러면은 예. 경찰팀은 커지고 형사팀 즉 검찰팀은 줄어드는 게 맞겠죠. 양쪽 다 늘어나는 건 뭘까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다는 그렇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하면 또 이거 한두 끝도 네,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네, 얘기 여기까지 이제 청취자분들이 김웅 전 검사님의 얘기를 취지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네, 네. 지금 상황 지금 어제 그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네. 청와대에서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법무부죠. 예, 정확하게는 예, 예. 법무부에서 청와대 관련 사건,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렇게 예, 부르죠. 예, 거기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이례적인 거라고 하고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로서는. 검사는 아니죠. 전 검사로서는. 전 검사로서. 예. 저는 처음에 일단 되게 당황했고. 그래요? 예. 어떻게 이게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관님의 소신은 있으시겠지만은 소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법령이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그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할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관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국민을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국민의 판단을 대신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오만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게 공개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공개 다 되었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뭐 침해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론의 기능 중에 특히 검찰을 견제할 때 궁극적으로 검찰을 견제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언론과 국민의 감시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많이 빼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논의가 법무부에서 이제 공개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사실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사들 입장에서는 공소장이 공개가 안 되면은 상당히 부담감이 좀 적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정 부분은 그게 뭐 큰 변수는 아니더라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법무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앞으로도 공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법률 전문가시니까. 일단 그 부분을 소신이 있으시면은 국회법 등 관련 법을 고치십시오. 그러니까 그 법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법에 보면은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게 돼 있고 국가 안위에 관련된 부분들만 빼고는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법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개인의 사생활, 명예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국회법에 그걸 집어넣어야죠. 근데 그게 헌법적인 가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헌법적인 가치다 그러면 그 개인이 이제 예를 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든 법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 때 양심수들이 하시는 그런 외침으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법을 주무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법령 해석에 대해서 그 주요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법무부 장관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 어디 신문이죠? 동아일보였나? 미국 같은 데는 공소장을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 아예 실명 박아가지고 인터넷에다 올린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검사들 굉장히 부담스러울걸요, 아마? 그렇죠.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일단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소 제기가 됐다는 건 사실은 뭐냐면 대배심을 일단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데 뭐 공보준칙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검사들은 그거 좋습니다. 공보준칙 생겨서 기자가 와서 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들면. 그러니까 전화하면 다 이제 안 알려줘요.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그러면 그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만약 변호인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수사가 잘못됐을 때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게 좀 아쉬운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기소권, 수사권 다 동시에 틀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이 갈등 국면은 생기겠지만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맞는 거 아니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갈짓자 행보를 걸었어도 결국은 특수부를 좀 줄이고 형사부 공판부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좀 잘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방향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얼마 전에 그 참여연대에서 공익법센터 소장이 이 방향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제대로 이걸 개혁을 하고 싶으면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으면 그 검사는 기소해서 안 됩니다. 다른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견제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거를 권한을 어느 한쪽에 그냥 주고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잘못된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면 정치인 하시고 혹시 국회 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예, 가려고 시작을 한 거죠. 아니 뭐 그걸 국민들이 뽑아줘야지 가는 거니까. 예. 근데 가시면은 제일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만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죠. 예, 일단 저는 권력기관 검찰이나 경찰을 네. 분리하고 좀 분산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하. 지금 검찰 개혁 방향을 조금 틀어서 예, 오히려 더 분산시키는.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웅 전 부장.